Day 62. 노 원더를 이용해 판단의 근거 말하기. No wonder you look so refreshed.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62 No Wonder를 이용해서 판단의 근거 말하기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니까 대표 문장인 No Wonder you look so refreshed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분이 해외여행이나 휴가를 다녀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가 갔다 왔잖아 이번에 발리에 이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네가 기분이 되게 상쾌해 보이고 refreshed해 보이는구나 하는 거죠. 그럼 No Wonder는 어떤 말입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No Wonder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예문 두 개를 보고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No wonder를 쓴 대표적인 문장 두 개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미드에서 나온 문장을 발췌 한번 해봤거든요. No wonder they hate you 이러면 이게 바로 에밀리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No wonder nobody wanted to marry you는 정말 좀 이 문장 보면 좀 이상하지만 다른 드라마에서 어떤 여성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랑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아무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참 오늘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no wonder versus 그 다음에 that's why. 자, 이 두 개가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No wonder and that's why.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다, that's why도 그러니까 뭐하다요, 그냥.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럼 막 섞어서 되느냐? 섞어서 되느냐? 안 되거든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80%는 안 되거든. 자, no wonder는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어렵네요, 저도 한말 하기가. 상대의 말에 반응하거나 맞장구 치는 느낌이 들어요. 반응. 근데 that explains why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No wonder는 감정적이나 감성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That explains why라든지 that's why는 논리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 좀 되세요? 야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리 인강이라도 제가 시간 좀 끌면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No wonder는 어떤 느낌이 있때 많이 쓰면 좀 비꼴 때 많이 씁니다. No wonder를. 야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것이 너. 그러니까 아무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비꼬는 느낌도 많이 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세요? No wonder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고 분명하고 상대의 말에 맞장구 치는 느낌이 있다. 알겠어. 이런 느낌 그냥. 근데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는 논리적으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군요. 이럴 때는 no wonder가 아니고 that's why, that explains why. 논리적 이해 영역이라는 얘기죠. 조금은 감이 잡히세요? 조금? 자, 조금 이해 감이 잡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광화문에서 차가 너무 막혔다 하니까 그래서 늦었구나 이런 맞장구 치는 느낌. No wonder you are late. No wonder you are late. 아시겠죠?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술 먹었잖아. 이러면 no wonder you are tired. No wonder you look tired.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가 오늘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섞어 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섞어 쓸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를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오히려 제가 어찌 보면 No wonder와 That's why를 처음부터 비교를 안 해드리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는 게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자, 그럼 1번 Model Examples 한글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글. Model examples. 당신 어제 새벽 3시나 되어서 집에 들어온 데다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 오늘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자, 좋습니다. 당신 어제 새벽 3시까지 집에 안 왔지?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술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프지. 이런 것은 논리적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뭔가 좀 감정이 많이 묻어난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야. 이런 거는 다 no wonder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No wonder you are sick.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느낌 오시죠? 이때 that explains는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아픈 이유에 말은 되는데요. 뭔가 이상해요. 특이하게 말하는 것 같은. 자, 그래서 당신은 집에 새벽 3시나 되어서야 돌아왔잖아 할 때 우리 예전에 not until 구문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따라서 you didn't get home 그 다음에 until 3 a.m.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집에 왔을 때 술 냄새가 진동한다. 냄새는 스멜이니까 스멜 쓰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좀 역한 냄새나 맡기 싫은 냄새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삼겹살 냄새 몸에 밴 거, 옷에 밴 거는 reek이라고 그래요. R-E-E-K, reek. 그래서 reek of something 하면은 술 냄새가 난다, 삼겹살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you reeked of alcohol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느낌 오시죠?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 당연히 아프지. 이 당연히의 느낌, 당연히 obvious 한 거는 뭐죠? No wonder you are sick이나 you are feeling sick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didn't get home until 3 a.m. and you reeked of alcohol. No wonder you feel sick today. 자, 제가 적은 거랑 똑같죠? No wonder you feel sick today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2번 한글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 그래서 늦었구나. 자, 안 그래도 보니까 너희 동네에서 오늘 시위나 데모가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뉴스 보니까. 그래서 늦었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o wonder you are late. 이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No wonder you are late. 이렇게. 이때 원어민에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때 that explains why you are late 하니까 이상하게 들린대요. 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시비가 있었다는 것은 뭐 I heard on the news.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다 할 때 이 표현도 잘 못하시더라고. I heard on the news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I heard on the new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쓰면 돼요. I heard on the news there was a protest. There was a protest in your neighborhoo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eard on the news that there was a protest in your neighborhood. No wonder you're late. 좋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글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은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 생기죠. 자, 좋습니다. 그 사람은 패션 감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여자친구 없죠. 이런 식으로 조금 비꼬는, 즉 sarcastic한 문형 있죠. 이런 sarcastic한 문맥에서는 압도적으로 no wonder만 써요. 걔들이 절대 that's why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o wonder he can't find a girlfrie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 wonder he can't find a girlfriend.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wonder he can't find a girlfriend. No wonder you can't find a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사람 패션 감각이 없다는 건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He has no sense of fashion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한번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He has zero fashion sense. No wonder he can't find a girlfriend. 좋습니다. 그래서 he is zero fashion sense라고 표현했네요. 아예 없다라고 해서 no wonder he can't find a girlfriend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한글 들어볼게요.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자,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 자동차건 뭐건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인데 이것은 논리적 이해 영역이기도 해요. 맞죠? 인과관계가 뚜렷하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하는 화자의 의도가 아니 이건 뭐 다른 이유가 볼 게 없죠. 그냥 공급망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가격 올라가지 그럼 가격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no wonder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That explains는 좀 더 논리적으로 들린다고요.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는 감정이 배제된 채 논리적 이해로 들려요. 하지만 no wonder 이러면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린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아서 여기서는 둘 다 맞는 영어예요. 의도가 표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급망 문제는 supply issue라고 하시면 되겠죠. supply problem. 그렇죠? 그러니까 prices are going up. prices are increasing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going up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문장 앞에 뭘 넣을 수 있죠? no wonder prices are going up 해도 되고 그다음에 oh that's why prices are going up도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a supply chain issue, so no wonder prices are rising. 네, 그래서 there's a 공급망이니까 chain을 붙였군요. There's a supply chain issue, so no wonder prices are rising이나 또 편안하게는 going up 썼다 그랬죠. 자, 5번 이제 한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재료가 기본적으로 버터, 밀가루, 설탕이군. 그래서 맛이 좋은 거구나. 좋습니다. 재료가 기본적으로 버터, 밀가루, 설탕 이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런 말이죠. 버터 맛있죠, 여러분. 사람들 밀가루 좋아하죠. 설탕 달달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맛있지. 이러면 that's why는 어색해요. 이런 것까지 논리적 이해라고 보는 건 좀 오바거든요. 그러니까 no wonder 이렇게 딱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they taste goo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느낌 오시죠? No wonder they taste good 이렇게. 정말 멋진 영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No wonder.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no wonder와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의 차이 조금은 이해는 했죠? 머리로는 우선 이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가 관건이면서 영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ingredients are basically just butter, flour, and sugar. No wonder it tastes good. 좋습니다. 그래서 no wonder they 혹은 it tastes good 이렇게 표현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rig이라는 단어를 한번 했는데 짧게 제가 회화 한번 선보이면 hey, 그 다음에 you rig, 그 다음에 go take a shower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야, 너 땀 냄새고 뭐 냄새 진동을 한다. 빨리 샤워해. 이럴 때 그냥 you rig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많습니다. 오케이? R-E-K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이제 오늘 이렇게 머덜 example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몰 토크 노 원더 가지고 이제 세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리가 어젯밤에 사장이랑 소주 5병 마셨다더라. 아,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 눈이 그렇게 빨갰구나. 네, 게리가 어젯밤에 사장님이랑 소주 5병 마셨다더라라고 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오늘 게리가 아침에 눈이 그렇게 빨갰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보다 no wonder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적 이해라기보다는 약간은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no wonder why라고만 딱 해버리는 원인도 많아요. 사실은 뒤에 주저리 얘기를 하지 않고. 자, 그럼 영작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 친구 눈이 빨갰구나는 쉽습니다. 뭐죠 여러분? No wonder 그 다음에 his eyes were so red. 이건 똑같아요. 콩글리시가 아니에요. red. 자, 이건 너무 쉬웠는데 어젯밤 사장님하고 소주 5병 마셨다. 이것도 쉬워요 오늘은. I heard겠죠 당연히. I heard he drank. 맞죠? 5 bottles of soju with the boss라고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 영작은. 자, 바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Jerry drank 5 bottles of soju with the boss last night. Oh, no wonder his eyes were so red this morning. 좋습니다. 자, drank 5 bottles of soju with the boss죠. No wonder his eyes were so red. 너무 쉽습니다. 이건 완전 기초 회화 정도가 되겠네요.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한글. 간식 고마워요. 아침 먹고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알죠. 그러면 당연히 배고프죠.
좋습니다. 간식 누가 줬나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간식 고마워요. 아우, 아침 먹고는 아무것도 오늘 못 먹었어요. 라고 하니까 알죠. 아유,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맞장구 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that explains why가 아니고 no wonder예요. No wonder you are so hungry. 너무 쉽습니다. 오늘 영어는 좀 쉽네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는 표현은 I haven't had anything. 그 다음에 since breakfast. 이렇게 현재 완료 시가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단순 과거를 쓰는 원어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I haven't had anything since breakfast.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뭐 간식 고마워 이런 건 다 쉬우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톡은 정말 쉽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Thank you for the snack. I didn't have anything since breakfast. I see. No wonder you were so hungry. 좋습니다. 그래서 No wonder you are so hungry. 아니면 you are 현재 시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 과거를 썼지만 I haven't had가 논리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I haven't had anything since breakfast. 이렇게. 요즘 원어민들 보면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꼭 써야 된다고 배웠던 것을 일상에서는 단순 과거를 쓰는 원어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불편함을 떨치시고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시는 유연함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스몰톡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은행 직원들은 거의 밤 9시까지 야근을 해야 한대.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구나.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파업을 하나 했거든. 자, 좋습니다. 야,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직원들은 거의 밤 9시까지 거의 그렇게 야근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B가 그걸 듣다가 아, 그래가지고 파업을 하는 거구나. 난 안 그래도 왜 파업을 하는지 좀 의문스러웠거든. 왜?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저 사람 왜 파업하지? 이랬는데 아, 그게 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빡센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도 맞장구 치면서 no wonder. 오케이? 그다음 뭐죠? They are 다음에 파업 중이라는 것은 on strike예요. 오케이? on strike. 그리고 나서 영작이 좀 어려웠는데 아, 왜 파업했는지 궁금했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was wondering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I was wondering. 그러면 문맥상 저 사람들이 왜 파업할까? 이런 게 궁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돈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걸 get paid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hey get paid 뭐 that much라든지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거나 so much나 이런 건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은행 직원들, bank workers들이 거의 밤까지 야근을 하지. 야근 이런 표현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보통 야근이 제일 쉬운 영어는 work overtime이거든요. 사실은. 네, 오버타임을 하다가 야근이에요. 대부분 서양 컬처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모범 답안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어떤 표현을 썼죠? 여기서는 stick around the office라고 했어요. 그리고 until 9 p.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 직원분들이 밤 9시까지는 사무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retty much는 almost always 하고 정확하게 동의어거든요. 거의 매일, 거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뭐 거의 월에서 금까지 거의 9시까지 사무실에 계속 있어야 된다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성우의 목소리를 몸담 들어볼 텐데요.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stick around 혹은 stay around라고 하는 부동사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어떤 학원에서 영어 프리토킹 수업을 듣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오전 9시 50분에 수업 맞춰요. 근데 친구가 수업 마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니까 너 안 가냐 하니까 I'm just sticking around 이렇게 얘기해요. 걔들이 I am sticking around라고 그래요. 이 뒤에는 around the classroom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stick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좀 더 있다 가려고 할 때는 무조건 이 표현을 씁니다. I'm sticking around 하고 딱 끝내버려요. 혹은 I'm staying around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김 과장 7시인데 왜 퇴근 안 하냐면 일 좀 더 하고 가려고 이것도 I'm sticking around예요. 얼마나 유용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some bank workers pretty much have to stick around the office until 9 p.m. No wonder they're on strike. I was wondering since they get paid so much. 좋습니다. I heard some bank workers, they pretty much have to stick around the office until 이렇게 했고 No wonder they are on strike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retty much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pretty much? Almost always. 자, 보세요. We pretty much. 그 다음에 always를 또 넣는 원어민이 많아요. Get coffee. 그 다음에 at this cafe. 그 다음에 during our lunch break라는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We pretty much always get coffee at this cafe during our lunch break. 저희는 점심시간만 되면요. 항상 이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셔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always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완전 항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영어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색하게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pretty much를 붙여야 어떤 뜻이 된다고요? almost의 뜻이 뉘앙스가 난단 말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어민들이 이런 대화도 되게 많이 해요. A, B 대화 한번 적어볼게요. pretty much 워낙 많이 쓰니까. Are you done with the project? 그거는 다 마무리된 거야 하니까 뭐 거진 이런 말 하잖아요, 한말로. 그럼 pretty much 하고 다 끝내버려요. 그냥 pretty much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강 촬영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pretty much 거의 다 끝나가요. 이런 원어민들이 그 pretty much라는 표현을 단답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문 한번 들었나요, 저희? 한번 더 들을까요? 영어. 자, 한번 더 들으시죠. 3번 스몰 토크.
I heard some bank workers pretty much have to stick around the office until 9 p.m. No wonder they're on strike. I was wondering since they get paid so much. 좋습니다. 자, 이제 스몰 토크 3개를 no wonder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요. 꼭 no wonder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pretty much stick around 이런 표현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업 중이다 할 때 뭐죠, 여러분? They are on strike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스몰 토크 3개 다 한 거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케이스 인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케이스 인 포인트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타임스퀘어 근처 식당에서 산 이 햄버거 크기 좀 봐. 메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게다가 브레드 스틱도 같이 나오네. 이러니 미국 사람들이 과체중인 게 당연하지. 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 근처 식당에서 내가 산 이 햄버거 크기를 한번 봐봐. 메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 게다가 이게 또 브레드 스틱도 끼워서 나오잖아. 이러니 미국 사람들이 과체중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실제로 언어라고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문장에서 나도 모르게 no wonder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어요? 그 다음에 Americans are overwe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이 대체로 그렇다 할 때 tend to 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사전적으로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암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tend to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no wonder they tend to be overweight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영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작들을 보면은 나 타임스퀘어 근처 식당에서 이 햄버거 샀는데 크기 좀 봐 하는 것은 look at the size 이런 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of this hamburger, 그 다음에 this hamburger I got 샀다, I bought from을 써요. 이때는 어디에서? A diner, 식당, diner, near 어디 이렇게 해서 look at the size of this hamburger I got from a diner near blah bla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메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그 다음에 게다가 브레드 스틱도 같이 나온다 할 때, 자,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A comes with B라는 표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A라는 이 물건에는 B라는 것이 딸려 나온다라고 했죠. 따라서 게다가 이것도 딸려 나온다 할 때 이거 comes with,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comes with, 그 다음에 a bread stick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영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야, 이러니 미국 사람들이 과체중이 아니고 100이겠어? 이런 약간은 sarcastic하면서 명백한 이유 있잖아요. That's why보다도 오히려 좀 더 그리고 좀 그 논리적 이해보다는 이러니까 살찌지 이런 느낌. 이런 것은 무조건 no wonder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을 보지 않고 한번 들어볼게요. Look at the size of this hamburger I got from a diner near Times Square. When I saw it on the menu, it didn't look this big. And it comes with a side of breadsticks. No wonder Americans tend to be overweight.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영문 쭉 보니까 딴 거 볼 필요는 없고요. 전혀. It comes with a side of breadsticks 이렇게 표현했고 No wonder they tend to be overweight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No wonder they tend to be overweight. 정말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no wonder 같은 영어는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분들하고 공부해도 누구나 아는 영어라고 생각이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해보면 잘 쓰는 항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 한국말하고 영어가 섞여서 나옵니다. 심지어. 아하, 이런 영어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간결하고 멋진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further studies에서는 그 식사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첫 번째 1번은 든든한 음식, 좀 밥 될 만한 거 이런 말 하죠 우리. 그럴 때 뭘 쓰느냐 이걸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아침을 거르다 이런 표현 있죠. 이럴 때 동사를 뭐 쓰는지 이거 한번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하나 먹을까? 이럴 때 우리 최근에 많이 다루었던 동사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 너 아침을 시리얼을 먹은 거야? 좀 더 든든한 걸 먹어야지. 이럴 때 자, 든든한 거는 something, 다음에 자, 조금 어려워요. substantial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원어민도 있어요.
이 substantial이 먹을 건데 이제 한말로 진짜 든든한 거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proper meal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 든든한 건 아니고 이건 좀 제대로 된 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죠. You had cereal for breakfast 하고 끝에 올려버려요. 평서문인데 끝에 올리면 돼요. You had just cereal for breakfast 이렇게 for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아침 뭐 먹었니 하면은 What did you have?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For breakfast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for를 써야 돼요. 하면서 You should have something more substantial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좋습니다. 한번 모범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다 이런 느낌이고요. 거르는 건 여러분 이건 쉬워요. 기초회화에 뭐죠 여러분? skip breakfa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식사 앞에는 관사를 안 붙여요. 뭐 어라든지 이런 거 안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skip도 중요하지만은 skip class 이런 것처럼 대부분 거진 그렇다 이런 게 쉽게 하면은 뭐 usually, normally, often 또 가끔 하면 sometimes 또 그보다 조금 더 가끔은 occasionally 이런 말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usually, normally는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고요. often은 정말 자주 그렇다는 얘기예요. frequent, sometimes는 가끔 이런 말이에요. 근데 occasionally는 sometimes보다 더 가끔이에요. 뭐 이따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occasionally하고 또 비슷한 말이 from time to time이란 말이 있거든요. from time to time. 그것도 occasionally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 거의 열흘이면은 8번은 그래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은 물론 often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멋진 영어가 있어요. more often than not이라는 표현. 근데 이게 회화에서 좀 많이 써 원어민들이. 그래서 알아두면은 거진 그렇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영어를 한번 만들어. 저희 회사 직원들이나 저희 동료들은 거의 뭐 퇴근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밖에 나가서 술 같이 마셔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서너 번이라는 게 주 5일 근무라고 치면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ore often than no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my coworkers 그 다음에 they end up 결국 going out for drinks 그 다음에 afte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more often than not, they end up going out for drinks after work 하면 퇴근하고 거의 거진 뭐 거의 한 3, 4일은 밖에 나가서 술 마실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느낌 오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런 예문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요 잠을 깊이 자거나 아니면 이래서 그런지 알람 맞춰도 거진 다 눌러놓고 또 자버려야 하는 게 sleep through예요. 그걸 I sleep through my alarms more often than not. 이거는 저는 문장 뒤에 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거든. 그럼 거진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 5일을 월화수목금을 다 아침에 6시간에 맞춰놔도 거의 4일은 누르고 또 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빈도수가 more often than not.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뉘앙스 좀 알아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 more often than not은 당장 내일부터 나올 건 아니지만 일단 뉘앙스를 알아두자 그런 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쉬운 거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거. 야, 점심 가볍게 점심 할까? 거하게 말고 아침 가볍게 먹을까? 하면 뭐죠 여러분? Do you wanna grab lunch with me? 혹은 grab breakfast with me? Grab some hamburgers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러면 좀 가볍게 먹는 느낌도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3회에 걸쳐서 No Wonder 있죠? 정말 소중한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피킹할 때 이 표현이 너무 Day 63. 적절한 무엇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말 이어가기. I can't think of the right thing to say. 자, 오늘은 데이 63 적절한 무엇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말 이어가기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을 보니까 I can't think of the right thing to say 라고 돼 있네요. I can't think of. 자, 여기서 패턴이 뭐냐면은 I cannot think of something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can't think of the right thing to say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I can't think of something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많은 한국 학습자들하고 프리토킹 해보면은 자기가 좋은 영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망설이고 머무를 때 자꾸 이런 말을 해요. How can I say? 이런 말을 합니다. How can I say? 원님들 이런 말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보통 표현이 생각 안 나면 I can't think of any expressions for this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컨텍스트 속으로. 자, 그리고 문형은 어떻게 되느냐? I can't think of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I can't think of what to 부정사 혹은 how to 부정사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실제 한번 보시면 I can't think of what to write here, but I can just leave it blank, right? 이것은 어떤 서류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데 있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마땅히 적을 게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빈칸으로 둬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다? I can't think of what to write. 이렇게 딱 발화가 돼야 됩니다. I can't think of what to write here, but I can just leave it blank가 블랭크 상태로 leave, 남겨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도 I can't think of를 써야 된다 하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근데 급하면은 I don't know 이렇게만 나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자꾸 나오겠죠. 자, model examples 1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 Model examples. 제 상황에 해당하는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제 상황에 해당하는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지금 기분이나 또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한국말은 이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 혹은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한국말이 생각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문형으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I can think of
그 다음에 어떤 단어, the right word, the right expression to describe my situation 이렇게 영어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런 말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I can think of the right word 그 다음에 to describe my situation 이렇게 영어를 하면 돼요. 자, 실제 모범 답안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I can't think of the right word for my situation. 나왔죠? 자, 여기서는 다만 제 영작과 다른 게 뭐죠? I can't think of the right word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for my situation이라고 좀 더 간략하게 표현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한글 들어볼까요? 화가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듯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내 심정을,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진짜 화가 나.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한말로. 그럴 때도 여러분은 틀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I can think of. 그 다음에 무슨 뭐 better 단어나 expression then 그 다음에 I am upset 아니면 I am angry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급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비교급. 자, 모범 답안을 이번에 눈으로 먼저 보고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I can think of a better wor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얘기 나왔어요. Than angry. 비교급이 나왔죠? 그리고 I can think of a better word to describe how I fee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네. 내 감정이라는 표현을 my feelings라고 명사로 하지 않고 how I feel 이렇게 풀었었다는 거. 제가 항상 명사절로 풀어쓰기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해볼까요? 시작. I can think of a better word to describe how I feel than angr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can't think of a better word to describe how I feel than angry. 자, 그 다음에 3번 한글 한번 들어볼까요? 전시회 너무 멋졌어. 오후 시간을 이보다 더 잘 보낼 수가 있을까? 자, 야, 이번에 전시회야 너무 멋지더라. 정말 토요일 오후에 그냥 TV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오후 시간을 이보다 어떻게 더 잘 보낼 수가 있지? 진짜 멋졌어.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can think of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 To spend the afternoon. 느낌 오시죠?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the afternoon.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3번 연부대 이런 상황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석 달 동안 쉬게 됐어요. 그럴 때 친구가 석 달 쉬는 동안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요가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면 어떨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vacation, my holiday. 이렇게 딱 넣으면은 영어가 되게 수월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큰 벽이에요. 어쩌면 그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holiday.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what a nice exhibition 이런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볼까요? What a nice exhibition.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afternoon off.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에서 다 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afternoon off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spend off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후 시간을 보내다,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off 아니면 spend away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남은 치즈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 모르겠네. 자, 어떤 분이 요리를 하다가 이 치즈가 남았어요. 야, 이거 남은 거 버릴 수도 없고 냉장고 놔두면은 또 이상해지고 어디에다 써야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이 수업을 안 듣게 되고 이 표현을 모르거나 이 표현이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은 I'm not really sure. I don't know what to do. 거의 이런 영어밖에 안 해요. 계속 한 10년 동안. 근데 그러면 알아듣지만 원어민은 어떻게 하느냐? I can think of a use for all this. 남은 것은 leftover라고 그래요. leftover chee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저도 영어가 빨리 스피킹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이티브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항상 몇 번 들었을 거거든요. 네이티브라고 자주 얼면. 근데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일단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음 말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걔들은 항상 I can think of 명사, I can think of what to do 이렇게 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한 4, 5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리마인드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아주 빈도수가 많은 것을 이렇게 put together 이렇게 막 끌어모아서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I can't think of a use for all this leftover cheese 이렇게 하는 것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think of a use for all this leftover cheese.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듀얼 모니터 쓰면 너무 편리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바꿔가며 하는 게 가능하거든. 단점은 찾을 수가 없어. 자, 좋습니다. 듀얼 모니터 쓰면 너무너무 편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작업도 이렇게 스위치 바꿔가면서 할 수 있거든. 야, 단점이라고는 없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야, 전기차 얼마나 좋은데 기름값 안 들지. 공해 없지. 뭐 충전 조금 번거로운 거? 그것 빼고는 다 좋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I can't think of를 못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거의 뭐 there is no 단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everything is great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딱 아는 사람은 I can think of any 단점을 영어로 downside라고도 합니다. downside. 그래서 I can't think of any downside는
정말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는 건 편리하다는 것은 very convenient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책에서 배웠던 과장에서 super convenient, super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동시에 작업을 하거나 바꿔 쓰는 것은 그냥 switch between A and B 이런 걸 쓰면 됩니다. switch 아시죠? S-W-I-T-C-H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단점은 없어 이것을 무조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번만 더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정말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영어 스피킹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이나 제가 자주 받고 이런 것을 어드레스 즉 다스려주니까 영어 스피킹이 한결 편해지더라는 걸 이 회화 책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금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외워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실까요? Using dual monitors is really convenient. I can multitask or switch between tasks.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좋습니다. 동명사구문을 썼어요. Using dual monitors is really convenient. 이렇게 했고 multitask, switch between tasks. switch between tasks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작업했다, 저 작업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switch between tasks.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witch between tasks 이렇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대표 표현은 I can't think of any downsid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오늘은 스몰 토크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 있어? 당장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한 명은 있을 거야. 자동차 회사랑 딜러들 모두 전기차 홍보에 힘쓰고 있잖아. 자, 한번 읽어보면은 아는 사람 중에 너 전기차 타는 사람 있어? 라고 하니까 B번이 당장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요즘 뭐 자동차 회사랑 딜러들 모두 전기차 홍보에 힘쓰고 있잖아.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당장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오늘 배운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생각하고 할 것도 없이 I can't think of까지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러면 anyone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표현은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되 at the moment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그래서 I can't think of anyone at the moment.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명은 있을 거야를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There's gotta be one at least.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There's gotta be one at least. 적어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인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제가 쓴 책이지만 원어민하고 같이 버무려서 썼기 때문에 오늘은 I must know at least one이라고 했어요. 그럼 I must know at least one은 어떤 뉘앙스냐? 아까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There's gotta be at least one하고 동의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내가 틀림없이 알기는 알 건데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홍보에 힘쓰다 이런 표현은 그냥 좀 편안하게 합시다. They're all trying to promote. 그죠? promote 홍보. 사실 근데 영어 하다 보면요. 홍보가 promote 생각 안 나는 경우도 꽤 많아. 그 다음에 electric cars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do you know anyone 이러면 돼요. Do you know anyone who has 그 다음에 an electric car, electric vehicl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모범 답은 어떻게 되는지 원어민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anyone who has an electric vehicle? I can't think of anyone at the moment, but I must know at least one. Car makers and dealers are all trying to promote electric vehicles.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Do you know anyone who hasn't 뭐 했고 이게 중요하죠.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I can't think of anyone at the moment, but I must know at least one. 자, 초록색 된 부분을 크게 읽어볼까요? 한 번 더. I can't think of anyone at the moment, but I must know at least one.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선생님, 한국어 정의에 해당하는 좋은 번역은 뭘까요? 네,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딱 한 단어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어펙션 애정? 어태치먼트 애착? 딱 이거다 싶은 게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말 정에 해당하는 좋은 영어 번역 혹은 표현은 뭘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하니까 사실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딱 한 단어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affection? attachment? 근데 딱 이거다 싶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정말 한국말스럽죠, 여러분? 자, 저도 딱 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난다. 한 단어로는 어떻게 되죠? I can think of 그 다음에 a single English word나 vocabulary나 vocabulary는 셀 수가 없고요. express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an't think of a single English expression 이렇게 하면 하고 affection, attachment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 어려워. 이 표현이 매우 네이티브스럽습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Nothing seems quite right. 단어 어려운 게 없는데 영어로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선정한 애정, 애착, 즉 영어로 affection, attach라는 이 모든 단어 어떤 것도 보인다. 완전히 right, 올바르게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 싶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Nothing seems quite right. 어렵죠?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딱 이거다 싶은 게 없네요. Nothing seems quite right.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정의에 해당하는 좋은 번역은 뭘까? 이런 것도 참 어려운데요. 한번 해보면 What would be? 무슨 괜찮은 transl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for
정 in Korean. The Korean expression 정 이렇게 하면 돼요. What would be an appropriate translation for 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범답을 이번에 먼저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what would be a good transl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사는 for가 돼야 되겠죠. 뭐에 대한이니까. 그러니까 I have been getting that question a lot이라고 해서 그 질문 진짜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have been getting that question a lot. 한 번 더 시작. I have been getting that question a lot. 그 다음이 중요한 표현이죠. 다 같이 시작. I can't think of a single good expression. 한 번 더. I can't think of a single good expression.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단일 표현으로 정말 괜찮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해도 어떤 것도 딱 이거다 싶은 게 없네요 할 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Nothing seems right인데 quite right를 붙여가지고 좀 톤 다운을 역시 시킨 거예요. 그래서 nothing seems right 이러면 너무 좀 무미건조하니까 nothing seems quite righ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I don't remember 하면 너무 딱딱하게 들리니까 말을 넣어가지고 I don't quite remember 이거하고 비슷하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성우의 목소리로 영문도 한번 들어보시죠. Sir, what would be a good translation for the Korean term 정? Yeah, I've been getting that question a lot, but I can't really think of a single good expression. Affection? Attachment? Nothing seems quite right. 좋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토크는 좀 길었고 난이도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 젠 포인트 퍼더 스터디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젠 포인트 퍼더 스터디 학습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젠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팀장님께 잠깐 시간 되시면 배송 문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쩌다가 며칠 동안 배송하는 걸 깜빡했고요. 배송일을 약속한 것이 목요일인데 그때까지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보면 사무용품 회사 직원분이 같은 회사에 타부서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팀장님께 잠깐 시간 되시면 쉬핑, 딜리버리, 배송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배송해야 되는 걸 깜빡했답니다. 아, 회사 생활하는데 이런 수가 있나? 그러고 배송일을 약속한 게 저희가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고객사에게 목요일까지 배송해주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할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좀 도와주셔서 배송을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직역이 돼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 목요일까지 커스터머에게 물건을 get it to the customer 어떻게 해야 되죠, 팀장님? 이렇게 하는 게 더 한국말스러워요. 그런데 영어가 생각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지각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I can think of 방법이니까 a way 아니면 how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선 안정감 있게 나와야 되겠죠. I can't think of a way, I can't think of how to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좀 어려울 텐데 목요일까지 고객에게 배송하다. 자, 배송하는 것은 뭐 send, ship, deliver 이런 걸 먼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최종 도착지에 포커스를 둘 때는 get 동사를 써요. 따라서 이럴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get it to the customer 그 다음에 by Thursday 이렇게 써요. 그럼 이런 get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get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동사로 쓰면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이동시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때 물론 보내다라고 해서 send 쓴다고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자꾸 원어민이 get을 쓰는 이유는 이거는 send는 보내는 동작이나 프로세스 중심의 단어인 반면에 get은 최종 도착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따라서 how I can get it to the customer by Thurs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원어민들 얘기하는 건 when you get to the next level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다음 단계로 도달하다 할 때 get to를 쓰는 거예요. 최종 도착지에 도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범 답안이 어떻게 쓰면 되냐면 I can think of a way to get it to the customer by Thursda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송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with this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회화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is? 한 번 더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is? 자, 그런데 저희 책에서 또 인강에서 넌지시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어떤 표현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I could use your help가 생각납니까? 네, I could use your hel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팀장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받아 보면. 자, 그러면 우선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문을 먼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잠깐 시간 되시면 하면서 if you have a moment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은 꼭 if you have a moment만 답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어민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Do you have a minute? Do you have a moment?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시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have you got a second? 이런 말도 많이 해요. 1초라는 말이지만 잠깐 시간 되세요? 저 어떤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런 말이 되죠. 따라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if you have a moment가 잠깐 시간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넌지시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뭐 썼죠? I could use your help. 그리고 대상이 되는 말은 with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뭐 이걸 잊어버렸다. 이것은 send out이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배송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I can think of a way to get it to the customer. ge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동시키라는 뜻이에요. by Thursday.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날짜 이것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guaranteed delivery. 실제로 get 동사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무슨 뜻입니까?
여자친구분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 기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이에요. 저희 여자친구를 집까지 안전하게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럴 때 take를 쓰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근데 take는 데려가는 그 프로세스에 중심이 있는 단어인데 get은 도착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please get her safely라고 합니다. 원어민들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자 보세요. 술집에서 만취해서 아주 깽판을 친다. 아주 슬랭인데 깽판. 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술집 주인께서 직원분들에게 저 사람 끌어내라고 할 때 끌어내면 드래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왜 자꾸 get을 쓰느냐? 드래기라는 것은 정말 묘사적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끌어서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빨리 내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get 동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get him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각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고 저도 사실은 구동사책 다음에는 기본동사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동사도 정말 get 동사 take나 have, let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또 자잘하게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동사에 되게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를 한번 들어보시죠. Mr. Cho, if you have a moment, I could use your help with a shipping problem. We accidentally forgot to send a package out for several days, and now I can't think of a way to get it to the customer by Thursday, which is our guaranteed delivery date.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걸 전체를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케이스진 포인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자기 상황과 좀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이럴 경우에는 표현 중심으로 공부해 줄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저 김쌤이 예전에 간접적으로 넌지시 좀 도와줄래 할 때는 I could really use help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걸 자꾸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있죠. 고객사의 기획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단답형 표현들. I can't think of a way to get it to the customer by Thursday. 이 정도 하시고요. 다만 케이스진 포인트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난이도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도 내 상황에 되게 맞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풀로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영어로 relatable이라고 그래요. 공감이 된다는 것, relatable.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워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됐고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further study는 재미난 표현 두 가지를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깜빡했다 하면은 여러분 I forgot이라고 하면 알아는 듣겠죠. 그죠? 하지만 깜빡했다라는 표현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을 공부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불현듯 저 사람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왔거나 해서 아 맞다. 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라고 하는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빈도수 만점에 빈도수가 높은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1번은 it slipped my mind예요. 이건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원어민 쌤에게 다른 원어민을 한 명 더 구하려고 너 시간 될 때 원어민 그 구인 광고라 그러나 그걸 한번 어디 좀 올려줄 수 있니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그럴게요 해놓고 까먹었나 봐. 그래서 좀 어떻게 올렸습니까? 하니까 it slipped my mind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깜빡했네요. I forgot 이런 것도 훨씬 세련미 있는 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It just occurred to me that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It just occurred to me that 하는 것은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요. 또 세이프티 하니스라고 해서 안전기기, 장비라고 그러죠. 하니스. 이런 것도 착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이 덥고 땀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전 관련 컨설턴트가 영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회사 직원이에요. 저하고 그 컨설턴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 사람들은 금전적 보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외국인이 그 말에 착안해서 It just occurred to me that, we can reward them with 상품권.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상품권 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대화에서 실말이나 힌트를 얻어서 갑자기 생각났을 때 주로 It just occurred to me라고 그래요. 자, 이 표현은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쓴 그 예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크 태커레이라고 해서 영국인이었어요. 그분은 It just occurred to me를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제가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분 표현을 건지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원어민 쌤에게 그 잡 오프닝 광고 혹시 포스트 올렸어요? 하니까 아이고야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Have you 맞죠? Posted 올리다 맞죠? 그 다음에 job opening yet 의문문 끝머리에 yet 하면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have you posted the job opening yet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말을 하니까 원어민이 sorry it slipped my min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렇게 있는데 다만 이 모범 답안에서 아주 특이한 녀석이 나왔어요. Have you posted라고 하지 않고요. Have you gotten around to posting that job opening yet? 야 어떻게 받아줄 거예요? 특히 제 회화책에서 여러분 구동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Get around to 이런 거. 자, 오늘 설명드릴게요. 언제 쓰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일까요?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하고 수업하거나 한다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소리 음성을 팍팍 높여가면서 이런 거 막 정말 강조하면서 막 따라하게 막 시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인강이니까 조금 제가 점잖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get around to를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의 청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드라마 볼 때 저는요. 넷플릭스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이런 사람도 막상 한 문장씩 잘 끊어서 들려주면 못 알아듣는 문장이 너무 많거든요. 그 상당 부분이 구동사가 잡고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자, 그러면 get around to는 언제 쓰느냐? 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미루던 일을 드디어 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던 일을 드디어 하다가 get around to doing something이에요. 이때는 전치사예요. 따라서 ing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around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직선거리로 저 맞은편이라고 칠게요. 하지만 빙빙 둘러서 빙빙 두르는 게 getting around거든요. 둘러서 to 결국 거기로 가게 되다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계속 민그적거리다가 야, I finally got around to it. 사실 긍정문으로서는 잘 안 써, 솔직히 말하면. 근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행위를 get around to doing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 조금 오시나요? 조금 오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야, 너 화장실에 그 수도 샌다며 그거 고쳤냐?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못 고쳤어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ave you fixed something yet? 이래요. 하니까 Oh no, I haven't fixed it yet. 이렇게 해서 앞에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이런 게요. 초급 단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라도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조금 영어를 하는 단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영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No, I haven't 하고 끝내야 돼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너 고쳤냐 하면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못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een so busy. 이따 so를 뺍시다. So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이렇게 영어를 해요, 외국인들이. get around가 무슨 뜻이었죠? 미루던 일을 결국 하게 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어라는 말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구동사 학습은 왜 중요하다? 일단 청취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랑 자꾸 이렇게 무슨 제 수업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저랑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쌤하고 공부를 하니까 청취가 너무 많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실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스피킹은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우선 너무 잘 들린다는 거지.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게 50%밖에 안 들리다가 80%까지 들리고 회사 가서 스몰 토크가 잘 안 들리는 게 너무 잘 들리고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말을 힘주어서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 공과금 안 낸 거 이제 생각나. 자, 이거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친구 탐하고 얘기하다가 탐이 공과금 얘기를 안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때 어떻게 쓴다고요? It occurred to me that 이라고 해요. just를 붙이는 원어민도 많아요. It just occurred to me that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과가 맞는 거는 이따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많아. Didn't it occur to you that 이렇게 쓰는 원어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봅시다. 제 책을 회화책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판매가 돼서. 그래서 책을 못 사고 있으니까 야, 너 바보야?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거 생각 안 해봤냐? 이럴 때 Didn't it occur to you that you can buy it onli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그 생각이 너한테 안 나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Didn't it occur to you?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문형을 제가 자주 공유하면 청취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It just occurred to me that I didn't pay the bill. 맞죠? 공과금 그냥 빌이라고 그래요.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방금 든 생각인데요.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 대부분이 꿈은 없고 공부에만 전념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대와 대화하다가 방금 든 생각이다 할 때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t just occurred to me that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장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몸담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It just occurred to me that when I worked blah blah most of them didn't have any dreams only focus study. 이거는 그냥 각자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It just occurred to me that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공유할게요. It just 그럼 최근에 이제 제가 실제 썼던 이 occurred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 어떤 원어민하고 한 6년 같이 일하다가 최근에 또 다른 선생님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줌으로 만나서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제가 일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까먹었다가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맞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강의를 어디 가기로 했어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다가 뭐죠, 여러분? 맞다. It just occurred to me라는 얘기예요. It just occurred to me that I have a lecture 그 다음에 on Tues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얘기한 걸 그도 공유하는 거예요. It just occurred to me that I actually have a lecture on Tuesday. 이러면 원어민이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죠. 저도 사실은 국내파고 하기 때문에 뭐 관사라든지 단복수나 시제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좀 틀립니다. 사실 안 틀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쓰는 영어의 문형과 vocabulary의 선택, 구동사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을 원어민이 듣고 제가 사실은 외국의 그 영미권 국가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친한 원어민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요.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조금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투자하느냐. 그 문제죠. 자, 그래서 딴 거 욕심내지 말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64. By the way, 제대로 활용하기. New Year's is just around the corner. Are you going to your parents' house, by the way?
자, 오늘은 데이 64 By the way 제대로 활용하기 학습하겠습니다. By the way야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10번 20번 강조하고 싶은 영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한국 교육 환경에서는 그건 그렇고라고 배우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엄청난 활용도 만점의 표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대표 문장이 New Year's is just around the corner. Are you going to your parents' house by the way? 라고 했습니다. 자, 야, 너 새해가 이제 코앞인데 1월 1일이. 야, 근데 그나저나 너 부모님 댁에는 갈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나저나가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면 이렇게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쓰는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by the way를 그건 그렇고라고만 알고 있지 말자는 거죠. 자, 세 가지 상황에서 쓴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다가 까먹거나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이 나서 빨리 상대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얘기하다가 Are you coming 어디 next Monday by the way? 야, 까먹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너 거기 올 거지? 이런 말. 까먹을까 봐 할 때. 두 번째, 상대하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연관된 게 생각날 때. 예를 들어 상대하고 얘기하다가 소개팅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니까 야, 수지도 월요일날 아니면 주말에 소개팅 한다고 그러더라. 이러면은 She's also going on a blind date by the way. 연관된 거를 얘기할 때. 세 번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추가 정보를 공유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사만다인데 사만다가 안 그래도 오라클에도 오래 있었고 뭐 영어도 잘하고 어떻다라는 게 핵심 정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she is single by the way. 근데 사만다 남자친구 없댄다. 이거 전혀 뜬금없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은 늘 문장 마지막에 by the way를 씁니다. 여러분 by the way의 세 가지 용법 조금 아시겠어요?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사례를 가봐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원어민들이 이렇게 BTW라고 써오는 경우가 많아요. 카카오톡에 by the way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문장 앞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문장 마지막에 by the way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 스피킹을 하다 보면 그걸 좀 기억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제가 이렇게 참 맞다. 너 그 파티 오니? 야, 그나저나 저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참고로 걔 남자친구 없어. 이렇게 한국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자, 1번 한글 model example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del examples. 그래서 내가 다른 재즈 페스티벌에 안 가는 거야. 그나저나 넌 재즈 좋아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재즈 페스티벌에 안 가는 거야. 그나저나 넌 재즈 좋아. 이건 뭐냐면 어떤 분이 자라 섬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실망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그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페스티벌은 일절 안 가. 다른 콘서트는 일절 안 가. 재즈 콘서트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야, 근데 너 재즈 좋아해? 이렇게. 그러면 넌 좋아하니 재즈 by the way. 이렇게 문장 끄트머리에 해야 돼요. 이럴 때 앞에 by the way는 좀 어색해요. 그나저나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설명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우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at's why I'll never go to another jazz festival. Do you like jazz, by the way? 자, 최근에 저희가 공부했던 That's why가 나왔죠. 그래서 I will never go to another jazz festival. Do you like jazz, by the way? 그나저나. 관련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주제. 어디에 공식에 지금 이게 통하는 거죠? 자, 상대의 얘기를 듣다가 뭔가 연관된 게 생각난 걸 수도 있고요. 또 잊어버리기 전에 무슨 말, 이 두 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2번 한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방에는 2개의 트윈 침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변도 너무 잘 보입니다. 자, 이 방에는 2개의 트윈 침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변도 너무 잘 보입니다. 자, 이것은 호텔 직원분이 투숙객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핵심적인 정보는 트윈 침대가 구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고로라고 하는 것은 곁다리 정보라는 얘기예요. 원어민들은 곁다리 정보를 얘기할 때 by the way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토익 공부 같은 걸 해서 for your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자, 이 표현을 원어민들에게 일상에서 쓰면 거의 다가 that doesn't sound right라고 그래요. 어색하게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이 방은 잘 보인다. 이 방은 좋은 해변 뷰를 가지고 있다. by the way. 즉 부가 정보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부가 정보, 곁다리 정보.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has a nice view of the beach by the way.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전자기기 상점의 직원분께서 이 폰이 좀 저가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기능이 좋다라고 하면서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될 곁다리 정보. It has a really nice camera by the way. 이렇게. 그건 곁다리 정보는 아니군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 야, it comes with a 10-year warranty.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죠. 10-year warranty 하면 10년 무상 수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카메라가 스마트폰 이런 건 좀 웃기네. 자동차나 이런 거라 좀 더 맞기는 맞겠다. 어쨌건 이렇게 하고 by the way를 끝머리에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뭐 영작보다는 모범담 보면서 by the way를 확인하시죠. The room comes with 2 twin beds. You'll also have a great view of the beach, by the way. 좋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표현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this room 아니면 the room comes with 2 twin beds라고 그랬죠. A comes with B는 항상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A가 본체고 B가 부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려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ou will also have a great view of the beach by the way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2번은 다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어민 목소리도 들어보셨죠? 자, 이제 3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친구가 트레이너를 구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 친구는 싱글이에요. 자, 제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제 친구 남자친구 없고 싱글이에요. 여자친구 없고 싱글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어떤 트레이너에게 이미 헬스 PT를 받고 있는 분이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지금 트레이너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참고로 제 친구 남친 혹은 여친이 없거든요.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관련 없는 정보를 붙일 때 she's single by the way라고 해요. 진짜 좋은 표현이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I have a friend who's looking for a trainer. He's single, by the way. 좋습니다. 이제 4번 한글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크랑 민디 먹을 음식도 주문해야 해. 그나저나 그 친구들은 언제 도착한대? 자,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바이드가 나왔는데요. 야, 마크랑 민디 파티에 오잖아. 우리 집들이 오잖아. 근데 걔들 먹을 음식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그나저나 걔들은 언제 온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마크나 민디가 비건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 그래서 야, 그나저나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메인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문장 끝에 항상 그나저나를 by the way라고 그래요. 그래서 when are they coming by the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런 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when are they coming 그 다음에 콤마 찍고 by the way. 진짜 좋죠. 네, 좋습니다. 제가 좋으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문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just have to order something for Mark and Mindy. When are they coming, by the way?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by the way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오늘 가져가셨죠? 그나저나 이런 것들, 또 전혀 상관없는 거, 참고로 이런 것들, 참 맞다 이런 거, 누구하고 말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그죠? 참 맞다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오늘 이제 by the way와 관련된 스몰 토크 3개 학습하겠는데요.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랑 같이 요가 수업 받을래? 친구를 소개하면 할인받을 수 있거든. 생각해볼게. 유연성을 좀 기르긴 해야 해. 근데 선생님 귀여우셔? 좋습니다. 자, 친구끼리 대화인데 나랑 같이 요가 수업 받을래? 안 그래도 내가 친구 소개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나도 좋다는 얘기죠. 하니까 그래 생각 한번 해볼게. 유연성을 내가 좀 기르긴 해야 돼. 근데 야, 쌤은 귀여우셔?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뭐죠? 선생님 귀여워? By the wa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어민들은. 이런 거에 빨리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기르다. 자, 이런 표현은 역시 구동사 work on을 써야 돼요. 그래서 I need to work on my flexibility. 기르다 하면 무슨 뭐 improve냐, build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포괄적 구동사인 work on 같은 걸 써줘야 이걸 키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PT쌤이 팔을 좀 키우셔야 되겠다면 you need to work on your arms라고 그래요. 그다음 제가 학생분에게 예전에 제 인강 수업에서 말씀드렸네요. 아무래도 발음이나 액센트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면 you need to work on your accent라고 그래요. 느낌 오시죠? 자,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친구를 소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 때 뭐 할인이야 뭐 get a discount나 뭐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런 소개를 refer라고 그래요. refer. 그래서 referral이라고 명사로도 쓰죠. 그래서 refer 쓰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원어민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Do you want to join this yoga class with me? I can get a discount for referring a friend. I'll think about it. I do need to work on my flexibility. By the way, is the instructor cute? 자, 그래서 do you wanna join blah blah I can get a discount for ing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할인을 받다죠. 그다음 친구 소개는 referring a friend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I need to 앞에 두는 이걸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안 해도 돼. 그냥 I really need to work on 해도 충분합니다. work on my flexibility라고 하고 그다음에 is the instructor cute? 이렇게 저 같으면 뒤에 썼을 것 같아요. Is the instructor cute by the way? 이렇게. 근데 앞에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한글 지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만나는 사람 없지? 내 친구 사만다 소개해줄까? 네 또래인데다 엄청 착해. 좋아. 그나저나 사만다 MBTI가 뭔지 알아? 좋습니다. 너 아직 만난 사람 없지? 내 친구 사만다 소개해줄까? 너 또래인데다가 우리 또래나 뭐 너 또래인데다가 애도 또 엄청 착해 이랬어요. 하니까 좋은데 그나저나 혹시 사만다 MBTI가 뭔지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조금은 있지만은 좀 다른 곁다리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때 뭐라고요? by the way예요. 됐죠? 그러니까 do you know of her MBTI by the way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친구 사만다 소개해줄까?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do you want me to 구문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do you want me to 하면은 이거 해줄까? 이거 하길 원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set somebody up 하면 자리를 마련하다 with 누구 하면 이 사람과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with Samantha?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또래는 전치사 없이 바로 she's your age라고 그래요. 원어민들 보면. 오케이? she's your age 이렇게.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또래 사람들이라고 할 때 people my age라고 해요. 전치사 없이.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people my age 이렇게 합니다. 그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보면은 32세에 이러면 at 32 이렇게 s를 쓰고요. I'm in my 30s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 30대예요. 이런 말이에요. 맞죠? I'm in my 30s. 그때는 in을 쓰고 복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대들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20-somethings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20-somethings 혹은 people in their 20s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people in their 20s. 그죠? 자,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들어보겠습니다. You're still single, right? Can I set you up with my friend Samantha? She's your age and really kind. Sounds great. By the way, do you know Samantha's MBTI? 자, 아까 나왔죠? Can I set you up with my friend? 이렇게 했고요. She's your age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y the way, do you know Samantha's MBTI? 저는 확실히 뒤에 붙는 게 편한데 원어민 앞에도 많이 붙이네요. 자, 해볼까요? 시작. By the way, do you know Samantha's MBTI? 이제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시작. Do you know Samantha's MBTI by the way?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몰 토크 자동차 관련입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벤츠 신모델 정보 좀 알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나저나 지금 타는 차량 종류가 어떤 거세요? 자, 벤츠 서초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고요. 안녕하세요. 벤츠 이번에 새로 나온 신모델 정보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아유, 당연하죠. 물론이죠. 제가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지금 타는 차량 종류 혹은 메이커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 정보는 아니지만은 곁다리 정보 아니에요. 따라서 혹시 어떤 차를 현재 타고 계세요? 어떤 메이크 차를 타고 계세요? By the way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which 그걸 make라고 그래요. 그냥 콩글리식 아니에요. Make of car are you 조금 포멀하게 얘기하면 currently 그 다음에 driving 그 다음에 by the way라고 그래요. 그래서 which make of car are you currently driving by the way 이러면 그나저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그 외에는 사실은 I'd like to know something about the Benz new model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됐죠?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there. I'd like some more information on the new Mercedes model. Sure, I can tell you all about it. Which make of car are you currently driving, by the way? 좋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know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I'd like 바로 informati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some more information on the new model 하니까 Yeah, I can tell you everything. 아니면 I can tell you all about it 이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Which make of car are you currently driving by the way? 한 번 더 시작. Which make of car are you currently driving by the way? 어떻습니까? by the way 문장 앞 뒤에 다 쓰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맥에서는 참 맞다. 그나저나 참고로는 저는 뒤에 씁니다. 근데 앞 쓸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뭐죠? 그렇죠. 케이스 이즘 포인트와 further studies로 만나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지금 by the way 공부하고 있는데요. by the way 관련해서 cases in point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나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회사 안 늦었어? 너 택시 타다가 넘어질 뻔해서 좀 걱정되더라고. 자, 좋습니다. 어젯밤에 나랑 놀아줘서 고맙다. 나는 어제 너무 재밌었는데 너도 그랬길 바래. 이런 느낌. 야,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회사 안 늦었어? 너 어제 택시 타다가 넘어질 뻔해서 사실 좀 걱정되더라고. 다쳤을까봐. 즉 친구 간의 카카오톡인데요. 어젯밤에 정말 간만에 만나가지고 연신내에서 한잔하고 노래방도 갔다 오고 이랬나 봐요. 그랬는데 뭐 쭉 얘기하다가 자, 원어민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카톡 직접 보내보세요. 자기 얘기가 가장 와닿거든요. 자, 여러분 얘기처럼 야, 그나저나 회사 안 늦었어? 이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were you late? You know?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히고 이럴 수가 많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by the way도 배웠고 안 늦었어 하는 것도 역발상으로 해서 딱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did you make it to work on time? 이래버리는 게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id you make it to work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회사 도착했어가 바로 회사 안 늦었어? 그리고 나서 문장 앞에 하건 뒤에 하건 by the way를 살짝 붙여주면 완벽한 원민식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다도요. 사실 영어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때로는 be late to 아니면 for 뭐 클래스, church, meeting 이렇게 다 쓸 수 있고요. 또 어떨 경우에 아침에 지각했다 할 때 Tom came in late라고 그래요. 걔들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late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 was late for church, I was late to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회사 지각할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came in late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came in 사무실로 들어왔다 늦게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충분히 did you make it to work on time 이렇게 딱 쓸 수 있거든. 그러고 나서 가볍게 by the way 넣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너무너무 저희가 배웠던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요. I had a lot of fun. 여러분, 내가 재밌었다 할 때도 원하면 enjoy도 쓸 수 있지만 I had a lot of fun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재밌었는데 너도 그랬길 이렇게 할 때 드디어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 hope you felt the same way를 쓰면 됩니다. feel the same way가 같은 기분이기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화면에 적기 전에 이걸 놓치신 분은 아차 싶을 거예요. 아, 저거 배웠는데 오늘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순간을 몇 번 정도 맞이해야지만 이게 입에서 나올까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최소 10번, 20번 이상 마주쳐야 돼요.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고 기회를 놓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차 싶고 자책하고 아차 싶고 자책하고 이걸 잘 견뎌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Please be patient. 자, 그다음에 너 택시 타다가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요거는 좀 독특하게 표현해요. You almost 뻔은 almost입니다. fell. 그다음에 분사구문을 써요, 걔들이. getting into a cab. cab, cab이 택시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는 건 get into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you almost fell getting into a taxi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놀아줘서는 여러분 이건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어린이가 노는 게 플레이죠. 어른들이 노는 것은 행아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hanging out with me last nigh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나저나 회사 안 늦었어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Thanks for hanging out with me last night. I had a great time, and I hope you felt the same way. By the way, did you make it to work on time? I was a little worried after you almost fell getting into a cab. 좋습니다. 자, 정말 욕심이 나는 게 바로 I hope you felt the same way 이거랑 by the way 잘 쓸 수 있느냐 BTW라고 약어로 쓰기도 하고 이런 거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further studies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학생분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의 기능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기능어의 중요성.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내용어가 있고 기능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어라는 것은 뜻이 분명한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것들 얘기해요. 하지만 기능어는 단독으로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요소마다 표현과 표현,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뜻이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어의 vocabulary, 즉 그 단어나 표현 연습하는 거, 암기하고 연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독적으로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표현과 표현,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시켜주는 기능어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특히 기초 단계에서는 내용어를 많이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이런 것을 암기하는 것도 매우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씩 영어를 함으로써 느끼는 건 그런 뜻이 명확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어를 잘 쓰는 게 되게 네이티브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고급 글쓰기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로 어떤 공부라고 하냐면 접속사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접일 때는 in contrast를 쓴다는 등 또 뭐 첨언할 때는 besides를 쓴다, furthermore를 쓴다 이런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원어민과 일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스포큰 영어에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기능어들은 잘 구사를 못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오늘 했던 문장 끝에 오는 by the way,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할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 그 다음에 말을 다 해놓고 끝에 근데 할 때 though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혹은 적재적소의 really, 단독으로 really 이런 게 아니고요. I really don't like it 이런 really라든지
I actually have plans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말의 어감이나 뉘앙스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느끼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것들 공부도 꼭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 회화책에서 공부하고 다음에 나올 부동사에서도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저는 이런 걸 많이 강조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인데 오늘은 anyway를 보려고 해요. anyway도 문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anyway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문장 앞에 오는 anyway는 어쨌든이라는 뜻이 강해요. 하지만 문장 마지막에 오는 anyway는 그것과 상관없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괜히 어렵게 regardless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그 비오니? 아니 그래도 옷 챙기렴. 이 그래도가 바로 anyway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어떻게 해왔느냐? No, but 이렇게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but을 쓸 수 있습니다. But bring a raincoat anyway까지 넣어줄 때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regardless of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2조 정도가 합리적 공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add up하고 do the calculation. 자,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된다 그랬죠. 자, add up 계산한다는 얘기죠. 합산을 하다. 그다음에 calculation을 숫자를 쭉 계산해 보니까 3조 5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쭉 회의하면서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I guess they are going to go forward, move forward. anyway 이렇게 나와야 돼요.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옛날에 쉐보론 사람들하고 참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이런 anyway를 굉장히 잘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통역사였기 때문에 매 순간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실제 영어를 듣고 우리 팀장님이나 상무님에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면 영어 한 단어에 굉장히 초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도 bring an umbrella란다. raincoat anyway. 이때 두 가지 방법인데 그냥 it might rain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은 in case it ra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모범답안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but도 있고 anyway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야 어디로 2차 가야 되나 모르겠다. 주변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 우리 여기 공덕 쪽에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바는 벌써 closed 끝났잖아. 그러니까 사실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어차피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이 어차피가 문장 마지막에 anyway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 need to get home 혹은 head home 둘 다 많이 써요. head home anyway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뭐 술집에 딴 데 2차로 가든 안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가야 된다니까 I need to get home anyway 이렇게 발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2차를 어디로 가야 된다는 둥 뭐 영업이 끝났다는 것은 오늘 사실 뭐 핵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범답안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런 게 근데 은근히 영어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I don't know where a good place would be to keep. 어려워요. 왜냐면은 계속 2차 지금 2차 간다는 말을 애둘러서 한 거예요. 술을 계속 더 마시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Where 이걸 의문문으로 단독 의문문으로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Where would be a good place to keep drinking이에요. 근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니까 순서가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I don't know where a good place would be to keep drinking이 된 겁니다. 그다음 my favorite bar around here is already closed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미 문을 닫았다 해서 됐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문이네요. 파리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파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도 번만 쓸 게 아니에요. 쭉 벗을 쓰고 쭉 쓴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라고 해서 문장 마지막에 꼭 anyway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하고 이제 드라마 가지고도 수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회화 수업을 통해서 이런 애니를 굉장히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에밀리 인 페리스를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선명하게 꽂힌다 그러거든요. 그래야 다음날 회사에서 원어민 친구하고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파리가 물가가 비싸졌다. 자, 제가 넌대형 책에서 말했지만 특히 구어 영어에서는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물가를 cost of living이라든지 price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물가가 비싸, 파리 물가가 비싸면 어떻게 하죠? 그냥 Paris is expensive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eoul is expensive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But many people, they would like to not love to. 그 다음에 영어에는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휴가라고 하면 vacation 이렇게 해서 명사로 쓰잖아요. 근데 걔들은 vacation을 동사로 엄청 많이 써요. vacation there 하고 anyway 이렇게 버려요. 얼마나 자연스럽나요? 한번 크게 모범답안 부분사 한번 따라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is is expensive. 시작. Paris is expensive, but many people would love to vacation there anyway. anyway를 너무 세게 읽지 말고요. anyway 이렇게 끝을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기능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 환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기능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Day 65. 어웨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 이해하기. I wasn't aware of the time.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 65 aware의 미묘한 의미 차이 이해하기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aware라는 단어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인지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문형은 be aware of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be awa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대표 문장은 I wasn't aware of the time이라는 말이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간이 몇 시인 줄도 의식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맥락 문맥에 따라서는 I wasn't aware of the time. 지금 몇 시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aware의 이제 정확한 의미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야, 너가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건데 뭐 알고 있니?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상대가 모를 것 같으니까 Are you aware of something? 아니면 Are you awa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각이나 눈치를 기준으로 한 인지를 나타내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뭐가 껴있는데 나 몰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감각이나 눈치 이런 것들을 통한 인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멋있는 배우가 있고요. 어떤 그 배우가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확 쳐다보는데 이 배우는 자기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못 느낀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I wasn't aware of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aware도 그냥 뭐를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이라는 사전적 그 뜻보다는 1번, 2번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노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문 한 5가지까지 볼게요. 첫 번째 예문. Are you aware that the clock isn't working?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벽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시계 안 가는 거, 벽시계 고장 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할 때 Are you aware the clock isn't working?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뉘앙스가 혹시 아세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까 봐 알려주는 느낌.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I wasn't aware that my shirt was stained until I got home 이라고 했죠. 직역을 하면 내가 집에 올 때까지는 셔츠에 얼룩이 묻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지라는 게 매우 정교한 해석이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는 게 그냥 통상적 한국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의 벽을 못 넘는 학습자들이 많은데 aware를 뜻은 알고 있지만 스피킹 할 땐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감각적으로 의식하고 있고 인지하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집에 와서야 셔츠에 스테인이 묻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번에서는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학습했던 어떤 문형을 또 한번 복습할 수 있죠? Not until 구문이죠. Not until. 그럼 해석은 직역을 해서 뭐 할 때까지는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 뭐 하고 나서야 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 맞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I wasn't aware that my shirt was stained until I got home. 자, 한 번 더 안 보고 이제는 시작. I wasn't aware that my shirt was stained until I got home.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문도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했는데요. I was unaware of all the atten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aware는 인지하다, 알다라는 얘기죠. 그 반대말은 un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시선을 줬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음이 급할 때는 I didn't know that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뒤돌아서면 아 맞다. 아까 전에 그때는 I was unaware 아니면 I wasn't aware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보통 뒤늦게 알아차리는 한국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증상이에요. 영어가 좀 늘고 있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2가지 예문 짧게 한번 준비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한국말이 있다고 볼게요. 오늘이 공휴일인지도 몰랐어 이렇게. 그러면은 I wasn't awar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at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a holiday 그 다음에 to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sn't aware it was a holiday today. 다 같이 시작. I wasn't aware it was a holiday toda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are는 aware 다음에 that 명사절에 주어 동사를 쓰는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예문 하나만 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 회의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저는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I wasn't aware 그 다음에 we had a meeting today. 굉장히 쉽죠? 이제는 앞에서 aware가 먼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만 쓰지 마시고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모델 examples 1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examples. 너 남대문 열린 거 아니? 자, 한글 보니까 너 남대문 열린 거 아니? 라고 이제 남자 그 소년들끼리 얘기하는 건데요. 자, 모를까봐 알려주는데 네 뉘앙스죠? 뭐죠? Are you aware? 그 다음에 남대문은 지퍼요. Your zipper. 그 다음에 내려갔다니까 down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re you aware that your zipper is down? 시작. Are you aware your zipper is down? 그죠? 그리고 일부 원어민들이 your fly is open이라고 해서 역시 남대문이 열렸다는 뜻인데 이렇게 쓰는 원어민도 있지만 위의 버전을 훨씬 많이 써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Are you aware your zipper is down?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역시 한글 들어볼까요? 너 이에 못 낀 거 알아? 자, 너 이해 먹긴 거 아니? 너 모르는 것 같은데의 뉘앙스가 있죠. 자, 해볼까요? 시작. Are you aware? 그 다음에 there is something.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in your teet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가지 버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Are you aware there is something in your teeth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re you aware you have something in your teeth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모범 답안은 there is something이 돼 있고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영어입니다. Are you aware you have something in your teeth?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re you aware you have something in your tee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Are you aware there is something in your teeth?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좌석이 예약석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 3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고깃집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예약서 같은 게 보통은 테이블 위에 뭐가 올라져 있잖아요. 흰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봤던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죄송한데 그 리저브된 예약된 그런 좌석이다. 이거다 하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런 말이죠. 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눈치채지 못했다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앞에는 똑같아요. I wasn't aware. 그 다음에 주어는 좌석이라고 하면 될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약은 is reserv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적지 않고 바로 원어민 음성 들어볼 테니까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 영어를 안 띄워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I wasn't aware that this table was reserved.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어를 한번 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I wasn't aware that this table was reserved. 맞죠?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I wasn't aware that this table was reserved. 좋습니다. 이제 4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세면대 막혔어. 자, 좋습니다. 자, 친구 집에 놀러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잠깐 친구 집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세면대가 막힌 거예요. 막힌 걸 영어로 clogged라고 합니다. C-L-O-G-G-E-D. 그래서 야, 너 세면대가 베스룸에 막혔는지 너 아니? 이러면 기본 문형은 Are you aware that 주어 동사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것은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데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한 5초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여러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데. 그럼 과연 네이티브들은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 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but the bathroom sink is clogged. 자, 좋습니다. 이제 영문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했단 말이에요.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이렇게 약간 변형된 문형이죠. 이런 변형된 문형도 아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너 아냐? 너 모를까 봐 알려주는데 다시 뭐라고요? I don't know if you are aware of thi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but the bathroom sink. sink가 세면대 같은 거 이제 clogged라고 했습니다. 막혀 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변형되니까 여러분 난이도를 좀 느끼시죠? 그냥 are you aware of something 이럴 때는 쉽다가도 I don't know if you are aware of this 하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 문법적으로 잠깐 보면요. I don't know 다음에 있는 if절을 명사절이라고 해요. 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여부. 그죠? 그래서 너가 혹시 이거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don't know if you are aware of this, but the bathroom sink is clogged. 라고 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글.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지 동생이 많이 아파.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금 응용된 버전이에요. 그냥 다짜고짜로 are you aware라고 해도 됩니다. 틀리진 않아요. 너 아니? 근데 역시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수지 동생이 요즘 굉장히 많이 아프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수지 brother가 뭐 seriously ill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seriously ill. 그러면 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는 사실 4번과 똑같이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스몰 토크에도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성우의 음성을 이번에는 화면 보면서 영문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it, but Susie's brother has been seriously ill. 자, 어떻습니까? 4번과 100% 동일하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맞죠? 다 같이 시작.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but Susie's brother has been seriously ill. 한번 안 보고 이제는 읽어볼까요? 시작.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it, but Susie's brother has been seriously ill. 이라고 해서 1, 2, 3번은 단순한 are you aware였고요. 4, 5번은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라고 먼저 치고 but 이렇게 가는 하나의 패턴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 5번까지 다 마스터를 해놓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 examples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몰 토크 3개로 어웨어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얼룩 묻은 거 아세요? 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분 셔츠를 사무실에 하나 둬야겠군요. 네, 좋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너 얼룩 묻은 거 아세요? 아, 너 아니? 혹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예, 뭐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 수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 여기 여분 셔츠를 하나 더 놔둬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묻고 이렇게 될까 봐. 자, 너무 쉽습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자, 셔츠 주머니에 얼룩 묻은 거 아세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Are you aware? Are you aware?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have something. You have something on your shirt pock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 묻어 있다 보니까 on이에요. 지난 시간에 왜 model example에 이에 뭐 낀 거 아세요 할 때는 in your teeth였거든요. 그냥 위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셔츠 주머니 위에 주로 붙어 있으니까 are you aware you have something 이런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You have something on 뭐뭐뭐라고 했어요. 자, 뭐 이게 사실은 매우 섬세하게 한국말로 하면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yes, I'm aware. I'm aware of t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빨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탁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해서 뭐 요거는 이따 몸담 보고 여분 셔츠를 사무실에 하나 둬야 되겠다. 자, 이때 동사가 뭘까요? 사무실에 두다가 put을 써야 될까요? keep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지금 어디에 딱 두면은 put it somewhere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사무실에 그냥 평상시에 둬야 되겠다 하면은 뭐죠? keep이에요. 그래서 I think I need to keep an extra shirt in the office. 이렇게 keep an extra shirt 이렇게 keep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생각보다 막상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성우의 음성 화면 보면서 들어볼까요? Are you aware that you have a stain on your shirt pocket?
Yeah, I know, but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right now. I think I should keep an extra shirt in my office.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re you aware that 주어 동사 You have stain, 그죠? stain, 얼룩. 여기는 stain을 딱 썼네요. On your shirt pocket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그냥 I know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Are you aware를 썼기 때문에 I know, but there's nothing I can do.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There's nothing I can do.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Nothing I can do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right now. 그 다음에 I think I should keep. 이거 중요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Keep an extra shirt in my offic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질문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Are you aware 문장 시작. Are you aware that you have a stain on your shirt pocket? 시작. Are you aware that you have a stain on your shirt pocket? 이제 안 보고 시작. Are you aware that you have a stain on your shirt pocket? 라고 했네요. 좋습니다. 이제 2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군과의 면접은 생각보다 별로였어. 진짜로? 그 친구 배경을 모르나 보네. 해외 유학도 간 적이 없거든. 자, 지금 2번 들으셨는데 이거는 HR 인사과의 팀장님과 또 인사과 다른 차장님과 나누는 대화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인사과분과 아니면 다른 부서의 팀장님 그 직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말하시고 그런 거 보면. 자, 이번에 김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접을 HR에서 봤는데 이제 HR 팀장님이 그 친구 면접은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 진짜로? 근데 김 팀장 그 친구 배경을 잘 모르나? 그 친구 해외 유학 한 번도 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영어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꽤나 영어가 유창했어요, 나름. 근데 이제 HR 팀장은 영어가 조금 생각만큼은 아니다라고 느꼈던가 봐요. 하니까 아니 그 친구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한 번도 유학한 적도 없는데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그 배경을 잘 모르나 보지? 이럴 때 그냥 얘기하면은 Are you aware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잘 모르나 보지 하면은 Aren't you라고 하면 돼요. Aren't you aware of his backgr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aware 다음에 that 주어 동사를 쓸 거냐 of 명사를 쓸 거냐는 뭐가 결정할까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명사 하나가 딱 떨어질 때는 당연히 of를 써야죠. 맞죠? 아까 전에 대표 문장 시간 가지고 몰랐다고 할 때 I wasn't aware of the time 이런 것처럼.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자체 좀 어렵습니다. 그 친구 면접이 별로였다 할 때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글 힌트를 좀 드리면 뭐 크게 인상을 받지 못했어. 인상을 받지 못했다면 뭐죠, 여러분? Be impressed with something을 쓰거든요. 뭐가 인상적이다 할 때는 impressive 이렇게 쓰잖아요. impressive, 인상적인. 그러니까 impress는 인상을 받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정문으로 I wasn't very impressed 하면 그닥 큰 인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I wasn't very impressed with his interview.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성우의 음성으로 원민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I wasn't very impressed with Mr. Kim's interview. Oh, really? Aren't you aware of his background? He's never studied abroad.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 wasn't very impressed with his interview라고 했죠. 하니까 aren't you aware of his background? 그 다음에 요 표현이죠. 유학 간 적이 없다. 다 같이 시작. He has never studied abroad. 그죠? study abroad가 유학하다라는 말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로 해서 he has never studied abroad라고 했고 background를 잘 모르나 보지? 해볼까요? 시작. Aren't you aware of his background? 한 번만 더. 시작. Aren't you aware of his background?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I wasn't very impressed with Mr. Kim's interview.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글 스몰 토크 한번 들어보시죠. 저 사실 남자친구랑 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일행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바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좀 마음에 드는 여자분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하니까 여성분이 불편해하면서 저 사실 남친이랑 같이 왔거든요. 이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행이 있는 줄은 몰랐다. 느끼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따라서 I wasn't aware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that you were with someone이라고 하면 돼요. 일행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이바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예요. 그러니까 일행이라는 단어를 집착하시면 여기서는 좋은 영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asn't aware that you were with someone. 되게 어려운 영어예요. 그죠? I wasn't aware that you were with someone.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랑 같이 왔다도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여기 있다 남친을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민들은. I'm here with my boyfriend.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게 은근히 나중에 영어 하다 보면 은근히 이런 게 어렵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역시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 들어볼게요. I'm actually here with my boyfriend. Oh, I'm sorry. I wasn't aware you were with someone. 좋습니다. 하나 actually가 들어간 것만 특이한 거죠. 저 사실 이런 느낌이죠. 저 사실 남친이랑 왔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왔다 하면 came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 here with my boyfriend고 I wasn't aware 다음에 that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you were with someone. 일행이 있는지 몰랐다. 누구랑 같이 왔는지 몰랐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특히 이성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I wasn't aware you were with someone.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챕터나 데이에 비해서 aware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영작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전 포인트와 further study 작습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 작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이진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이 선결제한 데이터를 다 쓰셨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구매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일 자정부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GT 고객 서비스. 자, 좋습니다. 무슨 안내문이나 공지문 같은 느낌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객님이 선결제한 데이터를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일 자정부터 서비스가 종료 혹은 중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T 이동통신사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문자 같은 게 왔나 봐요. 자, 이런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역시나 우리가 배운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ware의 자체에 이미 이런 느낌 좀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 어떤 문형을 쓰면 참 좋을까? 여러분 혹시 뭐 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 원어민이 쓰는 문형이 있는데 뭐냐면 in case 주어 동사예요. in case 주어 동사. 왜 이런 말 있죠? 비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챙겨라라고 할 때 bring an umbrella. 그다음에 in case it rains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in case you are not aware 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라는 말이죠. 멋지죠? 여러분 막상 저랑 영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혼자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In case you are not aware 한번 해보세요. In case you are not aware 이렇게 돼 있죠. 문자가 온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결제한 데이터를 이미 다 쓰셨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어는 고객이죠. you.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다 쓰는 것, use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 소진해버리면 use up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 다음에 선결제한 데이터 이런 건 뭐 prepaid 데이터 이런 것은 모범 답안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prepaid 데이터. 그 다음에 추가 데이터를 구매를 할 때 이때 이제 너무 buy, purchase 이러면 너무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부탁하고 양해 말씀 구하니까 please purchase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please purchase additional data 뭐뭐뭐 data credit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전문용어로. 그래서 please purchase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보자면 그렇지 않으면 10일 자정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가 will be 자 중단된다가 더 맞는 말이군요. 중단. 끊긴다, 중단된다. 자, suspend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suspended. 중단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전기 같은 게 끊기다 할 때는 cut off라고 그러거든요. Your electricity will be cut off인데 이런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 이런 것은 suspended가 좋아요. suspend. 그렇지 않으면 한 것은 제일 쉬운 영어는 뭘까요? or 이렇게. 혹은 고급 영어로는 otherwise. 그다음에 또 if not 이게 다 가능해요. 오케이? 맞죠? 그래서 or otherwise if not your service will be suspended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글 보시면은 10일 자정부터잖아요. 그 영어는 자정이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10일이 나와야 돼. 그래서 starting at midnight 그다음에 on the 10th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순서가. 먼저 좁은 그 작은 개념의 수치 시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starting 하는 것은 뭐부터라는 뜻이죠. starting at midnight on the 10th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in case 다시 한번 적을게요. 너무 중요해서 in case 그다음에 you are not aware. 정말 좋은 영어 같습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로 이제 모범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Dear customer, in case you aren't aware, you have used up all of your prepaid data. Please purchase additional data credit. Otherwise, your service will be suspended starting at midnight on the 10th. GT Customer Service. 좋습니다. 그래서 in case you aren't aware, you have used up 다 써버렸다. 그다음 please purchase additional blah. Otherwise 썼죠? suspended 썼죠? 언제부터 starting at midnight on the 10th 이렇게 써야 된다. 요거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진 포인트.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복습할 겸 in case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Bring a light jacket. 그 다음에 in case it gets cold. 그러면 bring a light jacket. 가벼운 재킷을 챙겨라. In case it gets cold tonight. 밤에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즉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또 멋진 예문 하나 더 공유해 볼까? 한번 보세요. Wear something nice to the party. 그 다음에 in case 두 단어예요. Your crush comes.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 그 파티에 옷 아무거나 입지 말고 좋은 옷 입고 가 이런 말이죠. In case 혹시 모르잖아. Your crush 좋아하는 사람이 crush거든요. 그 다음에 comes. 야 네가 짝사랑하고 마음에 든 그 남자 파티에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옷 좋은 거 입고 가. 이럴 때 wear something nice to the party. In case your crush comes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문인 것 같아요. 꼭 외워두시면. 자 그리고 문법 설명 하나 드릴게요. In case 다음에 it rains. 혹시 비가 올지 모릅니다라고 할 때 in case가 부사절을 이끄는 말이거든요. 부사절. 근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in case가 when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따라서 when it will rain이라든지 in case it will rain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형 3인칭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in case it rains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덤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순서가 further studies인데요.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어떤 걸 보고자 하냐면은 영어에서는 상황이라든지 현상을 보는 시각이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내뱉게 되는 이런 일이 좀 있다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너 남대문 열린 거 아니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모델 example를 할 때. 그런데
우리로 치면 남대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걔들은 지퍼가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그 꼭 이걸 알아 뭐 이런 사고의 차이라는 근사한 말을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은근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미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Are you aware?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Your zipper is down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부 원어민은 어떻게 한다고요? Your fly is open. 네. 역시 열렸다. 이게 우리 한국식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크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지퍼가 오픈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예전부터. 하다못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준비한 예문이 아닌데요. 내가 그쪽으로 넘어갈게. 이러면 우리는 한국식으로 하면 I will go over to you가 맞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때 I will come over to you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포커스가 너에게 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 내가 건너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 will come over to you라고 걔들은 어릴 때부터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생각해보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영어 스피킹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좀 재미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Your zipper is down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제가 한글을 굉장히 지금 직역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는데 아무래도 너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말로 너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죠. 근데 원어민들은 내가 중심이 되나 봐. 따라서 내가 아무래도 너를 잃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순이 반대가 됩니다. You are leaving me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I feel like. 그 다음에 I am losing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여러분 전화나 이런 걸 하다가 신호가 약하게 들리고 잘 안 들릴 때 I feel like나 뭐 해서 I'm losing you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를 잃고 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잘 안 잡히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걸 느껴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주소를 기재할 때. 우리는 도시 큰 덩어리부터 쓰죠. 그다음에 구 쓰죠. 그다음 구체적인 동 쓰죠. 마지막에 구체적 주소 애드레스를 쓰잖아요. 근데 원어민은 반대로 해버려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면은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0길 28은 어떻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28부터 나온다는 얘기야. 28, 그다음에 대흥로 20길. 여러분 이런 거는 20길 대흥로라고 쓰진 않아요. 대흥로 20길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최종 아파트 뭐 107동 1103호 이러면은 그거는 맨 앞에 딱 가지만 예를 들어 뭐 광성로 17 이러면 17 광성로라고 쓰진 않아. 통상적으로 광성로 17이 하나의 덩어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아파트 자기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거 최종 그거 먼저 앞쓰고 대형로 20길 쓰고 그다음에 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이 나와요. 맞죠? 이런 것들도 다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의정부 밀락동에 사시는 원어민이 있다고 치고요. 그 자기 미네소타 고향의 부모님이 지금 여기에 뭐 선물을 보내주시나 봐요. 그럴 때 143 제일 마지막 우리 그 주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용현로라고 해서 그 도로명 주소 그걸 먼저 써야 돼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가 뭐 이름이면 뭐 가로 같은 거에서 보통 쓰고요. 그리고 동 있잖아요. 동. 그죠? 동 밀락동. 그다음 의정부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반대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Further Study는 이렇게 반대 발상이 묻어나는 세 가지 문장 혹은 표현법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Case is in point에 나온 in case you are not aware. 이걸 꼭 여러분이 입에서 붙여 주시고 외워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제가 학생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뭐 7월 뭐 31일까지 제출을 해라. 근데 한 2주 기간 말미를 줬고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혹시 까먹었거나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단톡방에 in case you are not aware, you are supposed to hand in your assignments by 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In case you are not aware, you are supposed to나 you are to hand in 제출하다 your assignments by 언제 이렇게 적어도 in case you are not aware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대회에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